시간에 놀지 마세요. 네,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보도보도 프로젝트는 수능이 끝나신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대상으로 고3을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서 현역 선배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이야기를 최대한 조화롭게 다룰 수 있도록 대변과 서면으로 문과 3분, 이과 2분을 모셨고요. 먼저 이과를 지원하신 선배님의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시를 모두 마친 고등학교 3학년 김유진입니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응시하신 과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국어는 일단 화학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고 수학은 미적분, 또 탐구 과목은 화학원, 생명원을 선택했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들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셨던 과목이 있으셨나요? 일단 저는 탐구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과탐은 이게 암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암기한 거를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암기할 것도 많은데 그걸 또 어렵게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탐구 과목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희망하시는 진로가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은 일단 저는 통계를 전공을 해서 약간 빅데이터 분야 쪽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희망하시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원래 진로가 수학이 아니라 생명 분야였는데 이제 생명 분야다 보니까 과학 실험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학 실험 결과를 뭐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통계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제가 모든 과목 중에서 수학을 가장 좋아하고 재밌어해서 제가 이제 통계 쪽으로 아예 진로를 3학년 때 틀어가지고 그렇게 진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카테고리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능을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시에 몰두를 하다가 약간 수시가 좀 약간 망한 것 같아서 이제 3학년 때 정시로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과의 많은 상담으로 인해서 결국 수시를 밀고 나가서 이제 저는 정시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수시를 일단은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시가 끝난 3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정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준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공부하셨나요? 저는 대략 한 6시간, 7시간 정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뿐인 중요한 시험인 만큼 부담감이 역력하셨을 만도 한데 네. 번아웃, 쉬어가고 싶으셨던 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고3이라는 생활이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저는 그렇게 지내가지고 제가 사실 공부를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막 그런 편은 아니라서 저는 고3 생활을 되게 행복해해서 번아웃은 없었고 그 대신 제가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것도 그냥 마음껏 먹고 그래가지고 저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능 전날 이제 하루 앞둔 시험 수능에서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내셨는지. 수능 전날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수능 일주일 전에 수시 합격 발표가 최초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수능 공부 되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수시 최초합이 돼가지고 그 수능 전날에 되게 놀았어요. 저는 사실 저는 수능 전날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고 좀 놀아가지고 근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 주변 정시 친구들이나 이제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는 다 울었대요. 다 눈물이 나왔대요. 너무 떨리고 그 압박감 때문에 되게 눈물이 나왔대요. 수능 당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고3도 안 올 줄 알았고 수능도 안 볼 줄 알았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난 수능 안 보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당일에 딱 되니까 뭔가 수능이 불필요함에도
뭔가 실감이 안 나고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능장에 가는 길이 되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약간 꿈 같다? 약간 이런 거. 거의 이제 하루 종일 시험을 보고 나오셨을 텐데 수능이 끝나고 나오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약간 진짜 해방감이 제일 먼저 아, 이제 진짜 자유구나. 이제 놀아도 죄 짓는 기분이 안 들고, 아, 이제 진짜 정말 내 자유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녁으로 당일에 뭐 드셨는지. 저는, 저는 딱히 그 당일에 맛있는 거 안 먹고, 그 다음날에 가족끼리 외식을 가가지고, 외식 갔을 때는 당연히 고기, 고기 먹었던 것 같아요. 수능 도시락으로 혹시 어떤 걸 싸가셨나요? 저는 제가 평소에 원래 김밥을 좋아해서 저희 엄마가 김밥을 아침부터 열심히 싸줘가지고 저는 김밥에다가 미소 된장국 같은 된장국을 같이 싸가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능 관련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에 대한 질문들은 1학년 후배들이 직접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마석고등학교 내신은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하셨나요? 아, 내신 준비? 저는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다 내신 준비를 일단 중3 겨울 방학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서 계속 저는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내신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제가 내신 기간이랑 수능 기간이랑 차이가 있으시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밤을 진짜 많이 샜어요. 저희가 코로나 세대다 보니까 저희가 스터디 카페도 많이 못 가고 독서실도 많이 못 다녔어요.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이랑 줌이나 열품타 아시죠? 열품타를 켜놓고 되게 독서실처럼 같이 밤을 새고 밤을 샌 상태로 같이 준비하고 학교를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밤을 좀 많이 샜던 것 같고요. 이제 2학년 때는 제가 좀 성적이 떨어졌었던 그런 시절이라서 잠을 진짜 충분히 많이 잤던 것 같아요. 한 7, 8시간 자면서 했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항상 새벽 2, 3시에는 잤던 것 같아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따로 다니셨나요? 네, 저는 2개 다 다녔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혹시 어떻게? 이제 스터디 카페는 이렇게 독서실과 다르게 커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방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나도 여기서 안 하면은 저기서 뒤처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가 솔직히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약간 가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끄럽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독서실은 스터디 카페보다 좀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확실히 독서실이 더 집중이 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독서실은 또 어두워요. 어둡고 스탠드만 켜다 보니까 이게 눈도 나빠지고 환기를 잘 안 시키잖아요. 환기 창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답답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독서실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은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덕질을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후배들아, 이건 꼭 알아둬라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진짜 수시 놓치지 마라 라고 진짜 전해주고 싶어요. 이게 조금만 좀 못 봐도 이제 친구들이 다 정시로 돌리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수시 내신이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지만은 수시를 정말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생기부 정말 잘 챙기면은 진짜 좋아요. 이번에는 입시에 얼매였던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19의 유진 선배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진짜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고3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오니까 압박감과 아, 내가 대학을 진짜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딱 고3이 되었을 때. 19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저는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응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 진짜 응원을 정말 많이, 진짜 주변에서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저는 그 응원들이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다시 1월 1일로 돌아간다면? 저는 진짜 안 돌아가고 싶은데 한번 죽기 살기로 정말 진짜 후회 없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정말 죽기 살기. 내가 꿈꾸는 나의 스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20살 때 되게 놀 생각이어서 이제 21살이나 또 22살일 때 그때 왜 이렇게 못 놀았을까? 라는 후회가 없도록 저는 그렇게 재밌게 노는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많은 시간을 함께 달려온 19 친구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수능을 앞둔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따로 있으시면? 일단은 정말 진짜 나중 가서 후회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러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봐서 저는 정말 진짜 후회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문과 두 분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3학년 3반에 재학 중인 김로인이고 문과입니다. 저는 3학년 6반에 재학 중인 문과 서원경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응시하신 과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국어는 합법화 작문,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탐은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선택했습니다. 저도 국어는 화자, 수학은 확통, 사탐은 쌍윤 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셨던 과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했던 거라서 그래서 영어가 가장 문제였거든요.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등급이 올리기 쉽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서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탐, 아무래도 이번에 불사탐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시험지를 보고 뭐지? 이러면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희망하시는 진로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는 법조인 희망하고 있어서 법학과나 사회학과 쪽으로 진학을 생각 중입니다. 저는 윤리교육, 윤리교사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시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특별할 거라고는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매체에서도 법조인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루고 주변에 삼촌 중에서도 법조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너 루민이는 커서 법조인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다행히도 제 성향이랑 잘 맞아서 계속 꿈꿔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저는 원래 법을 꿈꾸고 있다가 윤리교육으로 이제 갑자기 3학년 때 바꾸게 됐는데 원래 법조인을 꿈꾸다가 2학년 때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법을 왜 좋아하냐, 약간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이런 간단한 이유 말고 진짜 이유가 뭐냐 했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법을 좋아하는 거랑 법을 직업으로 삼는 거랑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해서 진짜 제가 좋아하고 되고 싶은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제가 윤리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윤리 교육은 어떨까 싶어서 윤리 교육으로 길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카테고리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을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셨나요? 일단 저는 원래 수능을 제대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모의고사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7월부터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겨울방학 때도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수능 위주의 공부라기보다는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선행에 가까웠어서 본격적인 준비는 7월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겨울방학 때 잠깐 하다가 수시 끝나고 한 7월, 8월쯤에 최저 맞추려고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수능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 수시 딱 그 시즌 자소서 쓸 시즌에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고요. 여름방학이나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 있어서는 적어도 7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시간 정도, 많게는 11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이 중요한 시험인 만큼 부담감도 역력하셨을 만한데 번아웃 혹시 쉬어가고 싶으셨던 시간이 따로 있으셨나요? 뭔가 제가 수능을 1월 달부터 달려온 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번아웃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자소서랑 수능 공부를 병행하던 시점에 한번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수능 한 6일 전쯤에 대학 발표가 하나 났는데 육지망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예비 번호를 받아서 그게 좀 제 멘탈을 깨뜨리는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능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나 최저 맞춰야 여기 간다. 최저 맞춰야 다른 더 좋은 대학 간다. 라는 생각 하나로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겨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울방학 끝나갈 때쯤에 3월 직전에 번아웃이 진짜 크게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3학년이라는 그런 새로운 학년도 맞기도 했고 뭔가 분위기가 아예 전반적으로 다 달라져 있어서 굉장히 번아웃이 왔었고 사실 이겨내진 못했어요. 이겨내진 못하고 그래도 그냥 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견뎌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전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수능 전날에 뭔가 아침은 그냥 평소랑 똑같이 보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날 이상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평소에 풀던 기출 문제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등급이 공부하기 전에 등급이 나오고 이래서 잠도 12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거의 잠에 든 거는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편안하게 그 전날 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무 풀던 거 풀고 애들이랑 캠 스터디 하면서 사탐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고 한 12시쯤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수능 당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수능 일단 제가 늦잠을 잘 줄 알았어가지고 늦잠을 안 잤다는 거에 안도를 했고요. 수능 가면서 뭐 하지? 나 어제 챙겨둔 거 잘 챙겼겠지? 이러고 다시 확인하고 뭔가 수능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얼른 가서 얼른 국어 지문, 예열 지문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일 아침에. 저는 이제 속이 아침부터 안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속 좀 비워내고 그다음에 아침밥 짧게나마 먹고 이제 전날에 유튜브 그 수능 시뮬레이션 영상을 봐가지고 그 영상 지키려고 막 아침까지 서두르게 수능장까지 달려갔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하는데 수능 끝나고 나오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사탐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끝난 게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다들 섭섭했다, 좀 더 잘할 걸 했다 라고 말도 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후련했어요.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즐기자. 나 끝났다 이제 수능.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고 그냥 그 뒤로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저도 이제 나오면서 끝났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또 대학교 1차 발표가 났어가지고 근데 또 1차는 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난다 이러고 가볍게 그냥 교문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저녁으로 혹시 어떤 걸 드셨나요? 저희 같이 먹었는데 저희 막창 먹었어요. 양념 막창. 그 애들이 속이 아플까봐 매운 거를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있던 상태였어가지고 완전 맵진 않았지만 매운 막창 먹었습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어떻게 싸가셨나요? 이거 살짝 할 말이 많은데 줄일게요. 저는 엄마 아빠가 안 싸줬어요. 나 수능 잘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그 전날 밤에 아빠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유부초밥 싸서 배 깎고 그래서 배 반 개랑 유부초밥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부초밥은 다 못 먹었어요. 긴장해가지고. 저는 소고기 묵국이랑 계란말이랑 볶음김치 이렇게 싸가지고 갔는데 아무래도 속 버릴까봐 다 먹진 못했어요.
네, 다음으로는 간단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들은 1학년 후배들이 직접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마석고등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나요? 그 시험 준비 기간을 말하는 거라면 학년별로도 너무 다르고 과목별로도 너무 달랐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싶은 과목은 그냥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없이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수학을 거의 노타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날에 양심이 아파서 전날 그냥 인강벼락치기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목마다 너무 달랐어서 특정 짓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과목마다 끝나고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사실 그래도 기간이 부족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주무셨나요? 내신 기간이랑 수능 기간이랑 차이가 있다면? 사실 전 잠을 진짜 안 자는 편이었는데요. 이게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패턴이 엄청 잘 뒤집히는 성향이어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평균적으로 적게 자면 2시간만 자고 학교에 올 때도 있었고요. 많이 자면 6시간? 근데 학교 와서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몇 시간 자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잠을 얼마나 잔 게. 제일 열심히 했던 2학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밤을 새는 것도 많았고, 평균 한 4시간도 못 되게 잤던 것 같아요. 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따로 다니셨나요? 저는 2개 다 다녔었고 집에서도 공부해봤었는데, 개인적으로 독서실이랑 스터디 카페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 일단 집은 공간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다니면 공부하는 곳과 쉬는 곳의 공간 분리가 확실해서 더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거기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지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편해져 버리면 잠을 자기도 진짜 쉽고 다른 딴짓을 하기도 진짜 쉬워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공부하고 거기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떤 행동을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살짝 크게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샤프 딸깍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스터디 카페에서는 남들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독서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조금 단점이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스터디 카페는 제가 느끼기로는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고 무리지어서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서 분위기가 진짜 스터디 카페마다 엄청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따로 다니진 않았고, 집에서 공부하거나 혹은 이제 야자 기간에 야자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야자랑 혹시 차이가 따로 없으셨나요? 집에서는 이제 제가 편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걸 더 선호해서 집에서는 당연히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널브러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야자도 이제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주변에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자극이 그만큼 됐었는데, 좀 기간이 지나고 공간이 좀 편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아이돌도 엄청 많았고 연예인도 엄청 많았어서, 근데 대신 덕질에 큰 시간을 쏟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쉴 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그냥 쉴 때 영상 보고, 그리고 나 대학 가서 꼭 콘서트 가야지, 팬미팅 가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레드벨벳이랑 더보이즈 좋아했고요. 이제 저도 누민이랑 같이 쉴 때 영상 보거나 노래 이렇게 수학 풀면서 듣는 정도로 덕질 아닌 덕질을 했습니다. 네, 후배들아 이건 꼭 알아둬라 하는 점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제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모든 시험관은 없다는 걸 꼭 알았으면. 꼭 그래요. 진짜 저희 학년에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았는데, 수시러가 이제 정시러한테는 야 너희는 이제 수시 망해서 그냥 정시로 회피한 거잖아, 야 수시가 더 어려워 하는 애들도 있고, 정시랑 또 수시러한테 너네는 잠깐 망해도 괜찮잖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준비해본 사람으로서 시험관 없기 때문에 뭐든 포기하지 말고 수시든 정시든 둘 다 잡고 가는 걸 추천하고요. 생각보다 고3 1년이 진짜 금방 갑니다. 그래서 뭔가 그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수시로 가라. 정시 진짜 힘들다. 잠깐 그치. 했는데도 힘들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학년이랑 다르게 분위기가 진짜 교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정시를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 정시를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막 약간 좀 까칠해지지 말고 그냥 서로 배려하면서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3학년이 되라. 이번에는 입시에 얼매인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19의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그날도 공교롭게 저희 둘이 같이 놀았거든요. 수능 1년 남았다 이러고 그날도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 나 고3이네? 나 그럼 이제 수능 1년도 안 남은 거야? 시간 진짜 빠르다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슬펐다. 벌써 내가 고3이라니. 이러면서 사실 2학년 때랑은 별 다른 느낌은 없었고 그냥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19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사실 뭐 좋은 것도 많지만 기억에 남는 건 안 좋은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자소서 시즌이 유독 힘들었는데요. 그 시즌에 교무실에 정말 7, 8시까지 선생님이랑 나와서 수정을 하면서 토를 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물론 이제 뒤에 후배들은 자소서가 없지만, 저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수능 전에, 수능 한 달 전쯤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연휴 시작이 되어가지고, 2시간 반 전에 출발했는데도 늦을 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입구도 잘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그렇게 두 가지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야자 때 애들이랑 땡땡이로 별을 보러 갔어요. 농구장에서 저녁에 누우면 그렇게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입시가 물론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게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애들이랑 추억 쌓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또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면접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면접반이 따로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또 성장을 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 상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시 1월 1일로 돌아간다면? 아 진짜 돌아가기 싫은데? 12월 끝물이라서 돌아가기 싫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내신 공부를 좀 균형 있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과목 편식이 심했어가지고 좀 과목 편식하지 않고 어차피 한 학기만 하는 건데 조금 더 해볼 걸이라는 생각도 있고 수능 공부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을 조금 더 연구를 했었으면 좋겠다. 1월 1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공부는 내신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20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실 생각해본 적이 딱히 없는데 지금과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냥 근데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원하는 전공으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더 몰두해서 공부하는 저를 생각을 해봤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 때보다는 애들이랑 많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저도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많은 시간을 함께 달려온 친구들이나 앞으로 수능을 보게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시간에 놀지 마세요. 저 작년 이맘때쯤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행복하긴 했는데 입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입시에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수능 공부를 조금씩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고1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올 때 사탐 공부, 가탐 공부 하고 올라오시면 훨씬 편합니다. 끝.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결과가 물론 어떤 다른 결과를 불러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회는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조금 한계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터뷰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